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생명체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이고, 영원할 것 같은 바다와 산도 언젠가는 그 모양이 변하거나 사라지며 그 끝을 맞이하게 되죠.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어떤 행성은 수명을 다하여 폭발로 사라지고, 또 다른 성운에서는 주변의 가스와 먼지 등을 흡수하며 새로운 별로 태어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최근 한 연구진들은 우주를 관측하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근처에 있던 다른 행성까지 함께 먹어치우며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별에 먹혀버려 죽어버린 행성의 모습이 50억 년 뒤 지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명을 다한 별은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고, 별의 질량에 따라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행성상 성운을 만들거나 초거성이 되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등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수명이 다하게 된 별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은 별, 태양 질량의 3배에서 15배인 별, 그리고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 달하는 별, 이렇게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은 별들은 가장 가벼운 별들이 모인 집합인데요. 이 별들은 수명이 다하게 되면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더 일어나지 않아 중심핵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 중력 수축으로 인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로 인해 중심핵 주변의 기체들이 핵융합을 시작하면서 별이 점점 커지는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별이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중심핵의 중력으로 다른 물질들을 잡아둘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그 순간 별의 바깥쪽 물질들이 우주로 빠져나가며 행성상 성운을 만들게 되고, 남은 별의 중심은 천천히 수축하여 지구만한 크기의 백색 외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태양 질량보다 무거운 별들의 경우, 태양 질량과 비슷하거나 가벼운 별들과는 조금 다른 별의 소멸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별의 외부가 팽창해 크기가 커지는 것까지는 같지만, 이 별들은 더욱 무거움으로 적색 거성보다 크기가 더 큰 적색 초고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적색 초고성들의 중심핵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일부 초고성들의 중심핵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별의 밝기는 작은 은하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이후 태양보다 질량이 무거운 별들은 더욱 수축하여 중성자 별이 되거나, 이보다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진 경우 계속 수축해서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2020년 5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가 운영하는 팔로마 천문대의 츠비키 순간 포착 시설, 일명 ZTF는 지구로부터 독수리 자리 방향에 있는 ZTF SLRN 2020이란 별에서 특이한 현상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 별의 크기는 태양의 0.8배에서 1.5배 정도밖에 안 되며, 일반적으로 태양과 매우 비슷하게 적색 거성을 거쳐 행성상 성운 또는 백색 외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 이 별의 나이가 100억 살이 되었을 때 10일 동안 100배 이상 밝아졌다가 다시 사라지는 아주 특이한 폭발을 일으켰는데, 독수리 자리의 이 별과 우리 은하는 약 12,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었기에 약 10,000년의 시간을 건너와 이제야 우리에게 도달해 관측된 것이죠. 이때 연구진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관측했는데요. 바로 별의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갑자기 고온의 백색 섬광이 방출되었으며, 이후 이 별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질들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호가 오랫동안 방출된 것이었죠. 이 차가운 물질의 신호 세기는 일반적인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의 약 1000분의 1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별에서 차가운 물질을 신호를 내게 한 원인이 다름 아닌 이 별 주위를 공전하던 행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이 별에 빨려 들어간 주변 행성의 질량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별의 질량의 약 1000분의 1배인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 별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태양계로 치면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이 별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과 충돌했으며, 별의 대기와 행성이 충돌하면서 밝은 백색 섬광을 만들어냈고, 이후 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차가운 행성의 물질들로 인해 별의 스펙트럼에서 차가운 물질의 신호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별은 죽으면서 주변 행성을 말 그대로 흡수
또는 소화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지구입니다. 어쩌면 지구도 약 50억 년 뒤 이 행성과 같은 과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의 계산 결과 50억 년 후 태양은 점점 더 커지면서 적색 거성이 되는데 이때 태양은 화성의 궤도를 훨씬 넘어선 화성과 목성 사이 궤도까지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만약 50억 년 뒤까지 인류가 살아있다고 가정한다면 수명을 다한 태양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화성과 지구를 포함한 수성과 금성까지 모조리 태양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관측을 통해 50억 년 뒤 지구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50억 년 뒤 지구는 정말 태양에게 소멸될 운명일까요? 만약 우리로부터 12,000광년 떨어진 어떤 외계인이 우리를 관측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을 관측하게 될까요?